8.15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복절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영화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대형 영화들도 줄지어 개봉할 예정인데요. 이 관련 내용들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광복절 이제 내일입니다. 광복절 앞두고 항일 영화들이 하나둘씩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서거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관련된 봉오동 전투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부터 이송돼서 내일 도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봉오동 전투는 역사에 기록된 일제강점기 최초의 독립군 승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는 사실 홍범도 장군이 부각되기보다는 어저께까지는 농사꾼이었지만 오늘 독립군이 된 그런 이름 없는 영웅들에 대해서 두루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봉오동이라는 그 지형을 이용해서 계속 전투를 벌여나가면서 그 지략이 잘 보여지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요. 촬영과 편집이 상당히 스피디하게 돼서 그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죠. 네, 굉장히 실력파 연기파 배우들도 많이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방극장을 찾는 영화들도 이 연휴를 맞아 있는데 특히나 이 항일 영화들 역시 광복절과 관련된 영화들이 많습니다. 하나둘씩 좀 짚어보면요. 먼저 밀정이라는 영화. 이 영화가 어떤 실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영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밀정 자체가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았던 이정출이라는 그 캐릭터가 황옥을 모티브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이제 밀정으로 활약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앞에 부분에는 좀 답답하게 흘러가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뒷부분에 이제 통쾌한 어떤 복수극이 펼쳐지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이제 김주훈 감독이 느와르를 참 잘 만드는 그런 스타일,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진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역시 어떤 대중적인 요소들과 느와르 장르의 특성을 잘 섞어서 만들었는데 그 뒷부분에 그 폭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사 없이 이렇게 음악과 영상으로 처리한 그런 부분이 정말 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장면이었죠. 네. 암살도 광복절 의미 되새길 수 있는 영화 하면 대표적인 영화잖아요. 전지현 씨 그리고 하정우 씨. 또 어떤 배우들이 많이 나왔죠? 유명한 영화. 네, 조진웅 씨도 등장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유명한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최동원 감독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영화의 시작이 이름 없는 어떤 독립군의 사진 한 장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전지현 씨가 맡았던 여성 총잡이 역할은 남자연 열사를 또 모델로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요. 영화 속에 보시면 아마 굉장히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사진을 찍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 찍을 때 제작진들도 상당히 뭉클했다고 하는데 대한독립 만세라고 말을 하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찍은 그 사진 한 장이 이 영화에 또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었는데요. 사실 실제 사건들을 대부분 다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근데 이제 최동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하이스트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왔고 또 워낙 대중 감독, 상업 영화 감독으로서 모든 영화를 다 만들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독립 투사들의 영화를 만들고자 했었던 것이 이제 사진 한 장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동주도 사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동주 이익준 감독의 첫 흑백 영화 맞나요? 네, 이준익 감독의 영화인데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버스터죠. 상당히 상업적인 그런 방식으로 제작된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간 영화라면 동주라는 작품은 저예산으로 작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흑백으로 한 것도 물론 분위기도 맞았지만 저예산으로 찍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감독이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윤동주 시인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그의 동갑내기 사촌이었던 송몽규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이준익 감독이 이제 좀 시리즈처럼 위대한 인물 옆에는 또 그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조력을 해준 그런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는 영화들을 여러 편 만들어 오고 있는데 네. 동주에서도 송몽규가 어떤 라이벌이기도 하면서 조력자이면서 또 너무나 평생의 친구였던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를 담으면서도 또 그 시대적인 그 일제강점기 그 시대상의 슬픔을 또 함께 전달을 해줘서 더 많이 좀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그 일제 강점기에 참 그 지식인들의 무기력함 같은 예. 것들도 잘 담겨 있고요. 또 두 사람이 그 노선이 굉장히 좀 다르죠. 행동파가 있고 또 속으로 고뇌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그렇죠. 두 사람을 좀 대비하면서 잘 보여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상영작 소식을 좀 알아볼게요. 모가디슈,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은 영화관에서 대다수가 모가디슈 상영을 하더라고요. 네. 이 모가디슈에 이어서 싱크홀이 한국 영화 오프닝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스오피스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사실 뭐 할리퀸 캐릭터로 유명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그런 작품도 사실 이제 35만 명 정도 넘긴 상황에서 지금 한국 영화들의 그 순위권을 내줬거든요. 그만큼 역시 한국 관객들, 한국 영화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은 소식이고 모가디슈가 지금 2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싱크홀이 개봉하면서 지금 박스오피스 순위에서는 어저께 이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인질이라는 영화까지 아마 이제 올 여름 그 한국 영화 3파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영화 모가디슈 200만 관객 돌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로는 최초잖아요. 사실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소식은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매력 포인트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류승환 감독 하면 또 그 한국의 준경 감독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흥행 감독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 안정적인 연출력이 그 관객들이 보는데 무리가 없이 이 영화를 끌어가는 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상황 자체가 그 제3국에서 그 남한과 북한의 대사관 그리고 이제 교민들이 합심해서 그 내전 상황을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원래는 이제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가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였는데 그 같이 탈출하는 어떤 공조의 상황이랄까요? 이런 데서 이제 느껴지는 감동이 이 영화에 살아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또 류승환 감독하면 액션을 잘 찍는 감독인데요. 네. 네, 여러 번 그런 그 내전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특히 후반부에 이제 4대의 차가 총알 세례를 뚫고 나오는 장면이 그 어떻게 그 카메라가 그 4대의 차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가면서 마치 그 관객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을 전달하는 연출도 참 볼만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진 않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으면 뭔가 저도 꼭 영화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그 총 잡아본 남성들이 더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싱크홀 영화 이야기도 또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앞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영화가 다른 재난 영화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재난 영화가 갖는 의미는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코믹한 요소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재난 영화들이 이전까지 조금 심각하고 진중했다면 이 영화는 상당히 가벼운 그 이웃들 간의 뭐 티격태격하는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들부터 시작해서 예. 캐릭터들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한국 사회가 너무 잘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사실 부동산 이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서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십수년이 걸리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싱크홀 속으로 빠져든 그런 상황이 정말 그 눈물 제일 나는 기뻐야 할 그 순간에 싱크홀에 네, 빠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룸에 살면서 참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해야 되는 또 엠포 세대들의 그런 예. 심정도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그만큼 좀 공감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네. 그리고 웃음도 같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영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현실 100배, 공감 100배의 영화라서 저도 좀 어느 정도 흥행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영화 하나 소개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인질입니다. 네. 인질 어떤 영화인가요? 네, 뭐 광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황정민 씨가
본인의 역할로 영화에 출연합니다. 배우 황정민으로 출연합니다. 아, 직접 황정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질로 잡혀서 탈출하게 되는 또 뭐 납치극이죠. 네, 그런 장르의 영화인데 황정민 씨가 본인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흥미진진하고요. 그러게요. 네, 황정민 씨가 본인의 대사 예전에 했었던 다른 영화들 나왔었던 그 대사를 또 읊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또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납치극이기 때문에 뭐 웃기는 영화는 아니죠. 코미디 영화는 아니고 그쵸. 네, 이 영화에서 그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좀 어디서 봤는데 영화 스크린에서는 좀 처음 본다라는 배우들이 많이 네. 악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뭐 경쟁률이 한 1000대 1 정도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연기력 있는 새로운 얼굴들을 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정민 씨가 황정민 역을 연기한다라는 게 사실 좀 상상은 안 가요. 연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 아닐까 또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뭐 CCTV를 보는 것처럼 관객들이 좀 황정민 씨의 심리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는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